안녕하세요. 국가 자격증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가득 담은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의 김유리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알아볼 국가 자격증은요, 바로 가스 산업기사 그리고 가스 기사인데요. 자격증 소개하기 이전에 여러분께서 합격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움말 주실 전문가분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정적인 평생 직업을 찾는 가장 빠른 길 국가 자격증. 오늘은 가스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스 산업기사, 가스 기사 각각 어떤 자격증인지 궁금해요. 가스 자격증 중에는 가스 자격 종목이 5종목이 있습니다. 예. 가스 기능사, 그다음에 가스 산업기사, 가스 기사, 그다음에 가스 기능장, 그다음에 이제 기술사 이렇게 해서 총 5개 종목이 있는데 예. 이 종목 중에 이제 가스 산업기사와 가스 기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위험물 또 안전과 관련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응시 자격도 어느 정도 좀 까다롭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때요? 응시 자격은 이제 국가기술 자격법 시행령에서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스 기사와 산업 기사를 응시하기 위해서 네. 이 두 가지로 분리를 하죠. 가스 네. 산업 기사 같은 경우에는 기능사를 취득한 지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분, 또 내지는 전문대학도 2년 내지 3년 되는 전문대학에서 그 졸업을 하거나 졸업을 예정하는 자, 또 내지는 동일 직종에서 가스 기사 또 내지는 산업 기사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네.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가스 기사의 경우에는요? 예, 가스 기사의 경우에는 4년제 대학의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또 가스 산업 기사를 취득한 지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분, 또 가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이 이제 가스 기사의 응시 자격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각각의 응시 자격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시험을 치고 합격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어떤 곳에서 일을 하게 될지 또 업무 영역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설명 좀 해주세요. 자, 우리나라는 그 가스의 그 업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전국에 34개의 도시가스사가 있고, 그 다음에 가스를 수입해서 공급하는 한국가스공사가 있고, 네. 또 이 시설들을 검사하고 또 정기적으로 그 검사를 하는 업체, 그 공기관이 있죠. 한국가스안전공사. 자, 대표적인 이제 공기업 중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있고, 네. 또 이 34개 도시가스사가 있습니다. 자, 또 내지는 이러한 시설들을 시공하기 위한 전국의 시공업체가 약 1,300업체, 가스시설 시공업 일종이 약 1,300업체가 있고, 그 위에 이제 가스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수요처, 사용처, 이러한 곳들이 전국에 약 10만 개소가 넘습니다. 예. 자, 이러한 곳들에서 이제 안전관리 업무, 또 내지는 설계와 시공을 하는 이런 시공업체에서의 시공관리자 업무, 이런 업무들이 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어마어마하네요. 네, 규모가 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얘기만 들어서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가스산업기사, 가스기사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지금부터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이곳은 일산에 위치한 가스 관련 기업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난방은 물론 음식을 만들 때 도시가스를 쓰고 있는데요. 가스 분야는 일산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에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험 요소가 항상 동반되기 때문에 가스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우선은 가스라는 게 사용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하게 써야 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설계자로서 최선의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스 산업기사는 고압가스가 지닌 위험성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직업인데요. 고압가스의 제조 과정에서부터 소비 과정에 이르기까지 안전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자기 개발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이쪽 분야를 거의 한 15년, 16년 넘게 한 20년 정도 해가면서도 저도 아직도 모르는 가스가 엄청 많거든요.
이런 거를 알아가면서 이런 지식이 쌓이면서 모르는 것들을 아는 그런 습득력이 있는 게 참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가스 산업 기사는 위험물을 다루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응시 자격에 제한이 있는데요. 자격증 취득 전 응시 자격이 맞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지금 일반 가정집에 가스를 공급하기 이전에 시공을 위해서 가스 배관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노력한 그 순간은 절대 반드시 보람된 시간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가스 생산 공정부터 관리까지 전반적인 지도 및 감독을 하는 가스 분야. 자격증 합격을 위해 스튜디오에서 더 자세한 시험 정보를 소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자격증 취득의 핵심, 합격을 위한 실전 가이드, 시험 과목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격증을 잡아라입니다. 자, 오늘은 가스 산업 기사와 가스 기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시험 정보 안내해드립니다. 가스 산업 기사 시험은 필기와 실기 시험으로 이루어집니다. 필기 시험은 연소공학, 가스 설비, 가스 안전관리, 가스 계측으로 객관식 4지태기령 과목당 20문항 30분씩 치러지고요. 실기 시험은 가스 실무로 필답형 1시간 30분으로 배점은 60점, 작업형 1시간 정도, 배점 40점으로 총 복합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가스기사 필기 시험은 가스 유체 역학과 연소공학, 가스 설비, 가스 안전관리, 가스 계측으로 총 5과목이고 객관식 4지태기령 과목당 20문항 30분 동안 치러집니다. 실기 시험은 가스 실무로 필답형 1시간 30분으로 배점은 60점, 작업형 1시간 30분, 배점 40점으로 복합형으로 진행됩니다. 합격 기준은 필기는 100점을 만점으로 해서 과목당 40점 이상, 실기 시험 모두 100점 만점으로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합격을 위한 구체적인 공략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시기 어떻게 되나요? 자, 2016년도를 기준해서 가스 산업기사와 가스 기사의 경우에 그 3월, 그다음에 5월, 그 10월 이렇게 해서 3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자, 1회 필기 시험은 1월과 2월 초에 원서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필기 시험은 3월 초에 시행을 했습니다. 네. 자, 필기 시험을 시행을 하고 약 11일 후에 그 필기 시험 합격 예정자를 발표를 하는데 이 필기 시험 합격 예정자는 합격 예정 발표 후 약 4, 5일 후에 실기 시험을 접수를 해야 실기 시험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필기 시험 원서 접수에서 자격증을 손에 넣기까지 빠르면 4개월이 소요됩니다. 신기하다. 네.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자격증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자격증 중에 하나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시행을 하고 11일 후에 합격 예정자 발표하고 또 발표 후에 4, 5일 동안 정해진 기간 안에 또 실기시험 원서를 접수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 시기를 놓칠 수밖에 없겠어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네. 4개월 안에 시작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지만 네. 이 짧은 기간 안에 실기 시험과 또 필기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예. 보면은 그 이전에 상당한 많은 준비를 해서 시험을 응시를 해야만이 네.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4개월 동안 집중을 바짝 하셔가지고 한 번에 합격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스 산업 기사와 가스 기사 필기 시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과목부터 알아볼 텐데요. 연소 공학입니다. 어떤 과목인가요? 자, 가스는 연소공학, 가연성 가스 같은 경우에는 공기와 이렇게 혼합해서 연소를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연소공학은 가스의 필수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스를 연소시키기 위해서는 연소의 3요소가 있죠. 네. 뭐가 있을까요? 연소의 3요소요. 글쎄요. 알려주세요. 모르시죠? 네. 자, 연소의 3요소는 일단 가연물, 가연성 가스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예. 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점화원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러한 것들. 예. 예를 들자면 가스의 3요소. 네. 이러한 요소들. 그래서 이 가스 연소에 대한 부분은 가스 기사나 산업 기사에서
중요한 과목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연소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완전 연소가 있습니다. 불완전 네. 연소 중에 뭐 역화도 있겠고, 예. 그 다음에 그 뜨임이라는 그 리프팅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불완전 연소로 인해서 공기 부족으로 인한 일산화탄소의 이런 배출도 있겠고,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일상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 이 수요자들이 네. 그 내용을 잘 모를 경우에 안전관리자들이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안전관리자가 뭐 그 관리를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결과적으로는 가스는 사고로 이뤄진다. 아, 그래서 연소공학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게 사고로 이어지면 안 되니까 굉장히 네.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연소 공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기출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좀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출 문제입니다. 직접 읽어주세요. 자, 가스 산업기사 기사 문제 중에 연소공학인데요. 자, 폭발과 관련한 가스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네. 이렇게 이제 이 문제가 나갔습니다. 예. 자, 1번 항을 보면 연소 속도가 큰 것일수록 위험하다. 자, 인하 온도가 낮을수록 위험하다. 자, 안전 간격이 큰 것일수록 위험하다. 가스의 비중이 크면 낮은 곳에 체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정답은 3번. 안전 간격이 큰 것일수록 위험하다입니다. 그럼 자, 예를 작은 들어- 것일수록 위험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안전 간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폭발 등급을 결정할 때 그 등급이 예를 들어서 간격이 있습니다. 그 간격이 좁은 것이 위험하고 예. 그 간격이 큰 것일수록 덜 위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 자, 여기서 보시면 연소 속도가 크다라고 네. 하면 위험할 수 있죠. 음, 그 다음에 이제 인하 온도, 발화점이 낮을수록 또 위험해지는 예. 것이죠. 그 다음에 가스의 비중이 크면 낮은 곳에 체류합니다. 그래서 가스의 비중이 큰 것이 일상 우리 가스 중에는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 프로판과 부탄 같은 경우는 공기의 비중을 1로 했을 때 네. 이것은 약 1.6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예. 노출되면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아, 네. 그러면 안전 간격이 큰 것일수록 위험하지 않은 거네요, 오히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과목은요, 가스 설비 과목입니다. 어떤 과목인가요? 자, 가스 설비란 설비 말 그 자체로 뭐 압축기, 펌프, 또 반응기, 뭐 열교환기 네.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자, 가스를 우리가 제조를 하거나 또 어떤 그 가스 제조 후에 공급을 하기 위한 과정들에서는 펌프나 압축기, 또 반응기, 열교환기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이런 부분에서 출제가 되는 것이 가스 설비라고 예.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 역시 기출문제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네. 자, 가스 온수기에 반드시 부착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안전장치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자, 소화 안전장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있어야 되겠죠. 네. 자, 그다음에 과열 방지 장치. 너무 뜨거워지면 안 되니까 필요한 것 당연히 같아요. 있어야 되겠죠. 예. 자, 불완전 연소 방지 장치.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자, 불완전 연소라는 것은 네. 가스가 공기나 공기 부족이나 과잉 공기에 의해서 네. 연소가 되지 않고 실화가 됐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있어야 되겠죠. 예. 전도 안전 장치. 네. 자, 가스 보일러는 온수기는 대부분이 예. 벽에 부착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전도될 일이 없죠. 자, 이동식 같으면은 이동식 난로는 전도가 되겠지만 네. 가스 온수기는 벽에 고정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전도 안전장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가스 온수기에 그런 걸 물어봤으니까 전도 안전장치는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네, 필요가 거네요. 없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과목은요. 가스 계측이라는 과목이거든요. 어떤 과목이에요? 가스 계측. 자,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운전할 때 네. 어디를 많이 봅니까? 전방을 많이 시야를 보고 그렇죠. 또 중간중간에 어. 계기판을 뒤에도 이제- 많이 보죠. 계기판. 예. 계기판 보죠. 자, 계기판에 보면은 계기판에 예를 들어서 뭐 엔진 RPM 회전수가 나오고 예. 또 중간에 보면은 엔진의 뭐 오일 온도가 이렇게 나오고 또 연료가 많은지 적은지 연료 계기판도 나오죠. 그렇죠.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운전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마찬가지로 가스에도 어떤 시설의 설비에 계측 장치가 붙어 있습니다. 이 계측 장치의 주로 대표적인 것이 온도계, 네. 압력계, 네. 또 유량계. 그 위에 이제 많은 그 계측장 안전장치들이 달려 있죠.
자, 이것을 보면서 이제 가스를 운전하는 설비를 운전하는 안전관리자들이 그 계기판을 수시로 봅니다. 또 주기적으로 그 계기판에 나타나는 수치를 또 적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오차가 많이 벌어지거나 또 내지는 그 변동이 심할 경우에는 기기에 이상이 있다는 걸 빨리 캐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계측기기는 가스 설비의 제1, 제2의 안전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계측기에 관한 그 굉장히 좀 중요한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중요한 과목일 텐데 네. 좀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시험 준비는 뭐 대부분 계측 쪽에 나오는 것이 뭐 유량의 원리, 뭐 예. 계산 문제도 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압력과 온도에 관계되는 이러한 것들, 네. 그리 이제 많이 좀 주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가스 분석에 따른 문제들. 예를 들어서 가스 분석이라고 하면 혼합가스의 어떤 혼합했을 때의 가스의 어떤 성분은 어떻게 변하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출제가 많이 되죠.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산업 기사와 가스 기사 이렇게 두 가지 공통된 과목 살펴봤는데 가스 기사 같은 경우는 필기 과목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거든요. 가스 유체 역학이라는 과목입니다. 자, 그게 이제 가스 산업 기사와 네. 가스 기사의 차이점을 둔 것이 뭐냐, 유체역학이죠. 아, 자, 유체역학이라는 건 뭡니까? 배관 내에 네. 또 어떤 그 설비 내에 그 유체 흐름이죠, 흐름. 이러한 흐름들을 이거 역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 설비 내에서 나타나는 또 효율적인 운전 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유체역학이 필요하는 거죠. 그래서 가스 기능사나 가스 산업기사에 없는 이러한 과목이 이제 가스 기사에는 이게 있습니다, 유체역학이. 다음은 가스 산업 기사와 가스 기사의 실기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방법은 동일한데요. 복합형이고요. 필답형과 작업형 동영상으로 이제 시험이 치러진다고 합니다. 먼저 필답형은 어떤 식으로 치러지는지 시험 내용 또 준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1차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2차 필답형에서 많이 다루게 되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가스 설비, 장치,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부분 필답형으로 시험을 다시 한번 검정을 치르게 됩니다. 네. 가스 설비와 장치 부분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필답형으로 출제가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계속해서 다음은 이제 작업형 동영상 시험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치러지나요? 자, 동영상도 예를 들어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나타내지 않는 부분, 예를 들어서 뭐 1차 필기 시험에서 이렇게 나타나지 못하는 사항들, 현장에서 주로 이제 우리가 보면 가스 설비 중에는 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장 탱크도 있겠고, 그 위에 뭐 가스 용품으로 들어가는 시설들도 있겠고, 네. 또 내지는 뭐 그 기화기도 있고, 가스 용기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1차 필기 시험에서 이게 검정을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동영상으로 영상을 보여주고 거기에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뭐 밸브를 보여주고 밸브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볼 밸브도 있고 그루브 밸브도 있고 또 내지는 그 이 버터플라이 밸브도 있고 여러 가지 밸브들이 있는데 이 밸브를 이론적으로만 봐서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 밸브 종류들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거기에서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 밸브는 어떤 거냐라고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또 내지는 그루브 밸브는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경험이 있는 그런 수험자인 경우에는 조금 그런 동영상 봤을 때 조금 생소하거나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이렇게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동영상의 네. 그 시험을 많이 이렇게 그 자료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인터넷의 자료들을 보면 가스 설비에 대한 대부분이 이 설비들이 인터넷에 사진으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한다면, 잘 활용한다면 동영상 시험도 그리 어려운 시험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가스산업기사와 가스기사 시험에 대해서 이제 과목별로 차근차근 살펴봤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시험을 좀 잘 볼 수 있을지 조언 좀 부탁드려요.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것은 뭐 운이 70%고 기가 30%라고 보통들 많이 얘기를 하지만 네. 그 운의 70%를 잡기 위해서는 기의 30%가 있지 않아야 되나 저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지속적으로 계속 보셔야 됩니다. 계속 봐야 자기가 그 운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자, 이것은 이제 추상적인 얘기고요.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면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단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원서 접수를 하고
원서 접수를 하면은 그 자격증을 50%는 취득했다고 봐야죠. 나머지 50%가 문제입니다. 50%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 50%는 자기의 마음가짐이죠. 자, 우리가 일단 자격시험에 응시 원서를 접수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의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일정 시간을 내서 꾸준히 매일매일 거기에 따른 학업을 계속 꾸준히 해 나가야 됩니다. 예. 자, 세 번째는 중간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합격을 안 하고 불합격이 됐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시험을 봐야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최소한 2년, 3년 안에는 제가 볼 때 자격증을 꼭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기술사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려운 시험에도 불구하고 네. 계속 그 시험을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보면 대부분 3년 정도, 4년 정도의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네. 노력은 대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떠올랐어요. 네, 그렇죠. 네, 노력하고 또 포기하지 말고 중간에 꾸준히 이제 도전을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 코너는요,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의 깨알 코너입니다. 평소에 응시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모아서 한꺼번에 해결해 드리는 자격증 고민 상담소입니다. 자격증 고민 상담소는요, 준비하고 있는 자격증에 대한 세세한 고민까지 해결해보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자격증 직접 준비하는 분들의 고민 지금부터 바로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고민 한번 살펴볼까요? 가스렌지 및 보일러 조립 업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이런 경우는 인정이 되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네. 가스 산업기사나 가스 기사는 안전관리 분야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전관리 분야에 유사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요. 거기에 보면 뭐 건설도 있고 토목도 있고 그다음에 뭐 어떤 기계 이런 부분이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특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가스 렌지가 가스 용품으로 해당이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보일러도 마찬가지로 가스 용품이죠. 자, 이러한 곳에서 이제 조립 업무를 했다라고 하면 단순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어떤 그 장난감을 조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가스의 어떤 기구 용품을 조립한 거기 때문에 인정이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장 실무를 하시던 네, 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고민 볼까요? 관련 학과 전공을 안 해도 응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어때요? 관련 학과라고 하면 네. 그 상세히 제가 좀 봐야 되겠지만 관련 학과의 종목이 가스 산업기사나 기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예.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안전관리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어떤 그 관련 학과를 전공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그 국가기술자격법에는 그 유사 종목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 예. 유사 종목에 보면 가스의 안전관리 분야는 뭐 생산관리, 뭐 건설, 뭐 광업자원, 기계, 화학, 재료, 섬유, 의복, 또 더 나아가서 전기, 전자, 정보통신까지, 또 식품 가공,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농림업, 환경, 에너지 네. 상당히 넓잖아요. 예. 그렇죠? 자, 이러한 그 전공 과목이라고 하면 가스 산업기사나 가스 기사를 응시하는 자격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까지 그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안에 내가 전공한 게 속해 있으면 충분히 응시 자격이 그렇죠. 가능하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참고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많은 수험생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 저희가 풀어봤는데 실제로 좀 41년 동안 이 가스업계에 계시면서 뭐 후배들이나 아니면은 준비하는 사람들의 질문들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주로 어떤 질문 가장 많이 받으셨어요? 그렇죠. 뭐 가스를 이렇게 그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보통 묻는 것은 가스의 일단 전망은 자기네들이 예측했기 때문에 이 시험을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이제 준비를 하는데 과연 이 가스를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를 묻죠. 자, 그런 것들. 두 번째는 뭐 책은 어떤 걸 봐야 되느냐. 또 시중에 학원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물어옵니다. 그럴 때 이제 제가 답을 하는 거는 네. 일단 그 가스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뭐 지자체나 또 시에서 운영하는 이러한 그 직업훈련 학교들이 많아서 그 무료로 이렇게 강습을 받을 곳들이 있는데 또 기사나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이렇게 제공을 하는 그러한 그 이 직업훈련 학교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럴 때는 이제 시중에 있는 그 사설 또 학원에 등록을 해서 공부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이 서점에서 가스에 관련된 그 책을 구입해서 네. 그것을 혼자 이제 독학을 해보는 것이죠. 네. 해보다 정 또 힘들면 또 학원에서 다시 공부를 하는 방법도 택할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답변을 드려봤는데요. 또 준비하시면서 또 궁금한 부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Q&A 사이트에 궁금증 올려주시면 공통적으로 많이 올라온 질문 뽑아서 저희가 바로바로 답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격증 고민상담소였습니다. 네,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오늘은 가스 산업기사 그리고 가스 기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합격을 위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은 시작이 이제 반이죠. 50% 시작을 하면 50%인데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50%를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해 들어가느냐. 여기에서 많이들 포기를 합니다. 저희는 이제 옛날 속담에,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도 오지 말아라. 예. 왜 그런 속담이 나왔을까? 저는 참 많이 속상합니다. 포기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왜 해보지도 않고 포기를 합니까? 또 가다가 그만두면 아니간만 못하다. 간 거만큼은 또 내 거가 되겠시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수험자들한테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시작을 했으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자기의 길을 꾸준히 가서 시험을 응시해라. 네. 그리고 언젠간 그 길에 된다. 들어가서는 분명히 합격을, 자격증을 가질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굉장한 희망을 주셨습니다. 저한테도 이 에너지가 느껴졌는데 우리 수험생들한테도 고스란히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지금까지 가스산업기사 기사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가스분야 자격증은요, 우리의 생명과 또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직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이 강한 직업이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자신의 일을 수행한다면 그 어떠한 직업군보다도 미래 전망이 밝다고 합니다. 자격증 따는 과정 물론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도전해서 꼭 합격하시길 바라면서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